이재명 같은 경우도 놀랍게도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지만 뭐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지금 보니까 다 90% 이상 다 이재명한테 몰표가 지금 막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선노동당이지 이게 무슨 뭐 민주당입니까? 이름 바꾸세요 이참에 민주노동당으로. 민주노동당은 좀 어감이 좀 그런가? 좀 좋나? 그러면 뭐 북한 노동당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남한 노동당 뭐 이렇게 하시든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완전히 그러니까 뭐 북한 사회주의 공산 체제에서 불법한 모습입니다. 김두관 같은 경우도 어때요? 솔직히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간 거죠. 꽂아 놓은 보릿자루 같이 그냥 옆에다가 그냥 앉혀놓고 아무리 그래도 혼자 나가면 좀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나가가지고 무슨 뭐 거수 투표하듯이 찬성반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거지로 이제 김두관을 갖다가 끼워 놓은 것인데 그래도 김두관은 정상 발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재명에 대한 지금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나 높은데 10월 달에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거기서 유죄가 나온다면은 당 전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이재명에 대한 범죄 혐의가 무려 11개입니다. 범죄 혐의만 11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일주일에 4개나 됩니다. 일주일에 4일을 갖다가 재판을 받으러 가니까 토일 빼고 나면은 평일 가운데 거의 90%를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당대표입니까? 이거 그냥 무슨 유튜버 같은 거나 해야지. 재판 받으러 가는 브이로그 막 그딴 거나 찍고 마지막에 뭐 마지막 영상 그냥 구속됐습니다. 빠이빠이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채널이나 운영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이게 어떻게 당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까? 5일 동안 5일 중에 4번을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이 말이 되냐고요. 특히나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토지 관할 병합 심리 그 신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대법원이 그걸 이제 2주일 만에 기각을 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만큼이나 지난번에 뭐 김명수가 있었을 그런 지금 뭐 그런 대법원장이 있었을 때야 뭐 그렇게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해도 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소한 지금 사법부가 정상 궤도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까지 토지 관할 병합 심리 그러니까 사실상 전혀 지금 상관이 없는 대장동 백현동 이거랑 묶으면서까지 이재명이가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지금 이화영과 엮여 있는 대북송금 문제를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재판을 받기가 싫었던 겁니다. 왜 그러면 도대체 신진우를 그렇게까지 이재명이가 기피를 하고 싶어 하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정적으로 일단 신진우 부장판사가 과거에 누구를 구속시켰습니까? 이재명의 바로 후임이었던 은수미 성남시장을 구속시켰던 장본인이 신진우 부장판사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 판결을 내릴 때 같은 경우도 재판부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유죄를 내린다라고 해도 구속은 잘 안 시킵니다. 그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조국 같은 경우도 1심과 2심 전부 다 싹 다 유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은 안 시켰고 그 덕분에 지금 이제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만 대법원에 이제 확정 판결 나오면 이제 나가리 되겠죠. 그렇죠? 그날만 지금 이제 기다리면 되겠고 가만히 또 얘기하다 보니까 조국은 또 요즘 완전히 언론에서 관심이 사라졌네요. 그쵸. 가만히 보니까 조국에 대한 뭐 이런 기사도 요즘은 잘 안 나오고 뭐 요즘 완전 관심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정리되고 있는 수순이라고 봐야 되겠고. 근데 이제 은수미를 구속시켰던 사람이 신진우 부장판사다 보니까 당시 이제 성남시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을 구속시킬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어떻다?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봐주고 이런 게 없구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쪽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재명이가 자기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야 그러면 또 무슨 뭐 저기 그 또 뭐 그런 국회에서 투표 붙여가지고 그것도 막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법정 구속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그게 체포동의안 같은 게 없습니다.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영장 청구할 때 검찰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할 때는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도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다 그래서 바로 구속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한다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자체가 애당초 구속될 때는 필요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가 내년 2월 달에 또 이제 그게 있으니까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그 전에 지금 끝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또 불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진짜로 대북송금 문제가 이미 뭐 사실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와 있고 김성태 같은 경우도 재판 결과가 나와 있다 보니까 이재명에 대한 1심도 한 70%는 이미 끝났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2월 달 인사이동 전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을 열고 이재명을 구속시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법조인 출신인
놀랍게도 이재명 대표는 어디 깡패 조폭 출신이 아니라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법조인 출신이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진짜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토지 어쩌고 저쩌고 뭐였습니까? 아까 전에 토지 관할 병합 심리까지 해가지고 무리수까지 둬가지고 신진우를 피하고 싶었던 것인데 대번에 그냥 2주일 만에 지금 기각이 된 거죠. 여기서 또 의미가 큰 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의 끝장이 나게 되는 거죠.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대북 선거 문제 같은 경우는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당대표가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겠어요? 뭐 영상으로 막 선거운동을 합니까? 영상도 그거 막 함부로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옥중 서신을 맨날 보내가지고 개딸 여러분 잘 지내시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옥중 서신을 써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겠냐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물론 기적을 막 만들어내니까 이재명은 막 당대표직을 유지를 하고 막 그렇다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구속돼 있는 당대표 현실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선다라는 거는 이거는 아무리 민주당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불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2월 달 전에 이재명이가 구속이 되게 된다면 법정 구속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은수미도 마찬가지로 구속시켰던 전력이 있는 신진우 부장판사다 보니 이재명을 2월 달 전에 구속을 시키게 된다면 이재명 체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솔직히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권 후보가 이재명 말고 누가 있죠? 김경수 다시 부활시킬 건가요? 이미 뭐 개딸들이 그렇게 능지처참해 두셔놨는데 그거 막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다시 이제 또 뭐 김경수를 막 개같이 부활시킬 건가요? 아니면은 누가 있을까요? 뭐 이낙연이 갑자기 나오겠습니까? 사실 뭐 선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임종석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임종석 요즘 뭐 하죠? 미국 가 있나?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2월 달 전에 이재명의 체제가 생각보다 빨리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고 2월 달에 법관이 이제 그 정기 인사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지난 2월 달에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인사이동 대상자였습니다. 인사이동 대상자였지만 그때 당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가 수원지법에 남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피력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화영 이 재판만큼은 내가 반드시 끝을 내고 가겠다라고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직접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월달 정기 인사에서도 수원지법에 계속 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 이번에 어떻게 했던 겁니까?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를 냈잖아요. 그리고 김성태에 대한 재판 결과도 낸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다면은 내년에 있을 2월 달 전에 이재명에 대한 재판 결과도 지금 이제 똑같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화영 케이스에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재명 케이스만큼도 마찬가지로 끝내고 가겠다. 나보다 지금 대북 송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리고 또 완전히 지금 이재명 일타 강사 아닙니까?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 저 김만배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것도 신진우 부장판사거든요. 대장동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재명 일타 강사인 내가 아니고서 누가 도대체 이거를 맡을 수가 있겠고 이재명이가 그런 식으로 이거를 병합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사까지 피력할 만큼 재판 지연에 대한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또다시 요구할 수가 있겠죠. 내가 반드시 이 문제만큼은 끝내고 가겠다라고. 정말 그래서 2월 달 전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이재명이가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도 정말로 훌륭한 분이지만 제가 봤을 때 신진우 부장판사도 정말로 훌륭한 분이고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아니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들 가운데 이런 분들만 계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었겠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